올 시즌 15위로 추락한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 6골 6도움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냈던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강인이 PSG에서 주전 경쟁이 힘들 거라는 전망이 포함된 이적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팀이 등장했는데요. 이번에도 라리가 팀이다. 바로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이강인이 프리시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를 하기에 충분한데요. PSG는 킬리안 음바페가 팀을 떠나면서 공격에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이강인을 비롯한 기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다음 시즌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강인이 있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PSG가 치른 두 번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8일 슈투름 그라츠와의 친선 경기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나 측면 공격수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안정적인 경기 조율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독일의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다시 한번 인상을 남겼습니다. 슈투름 그라츠전 이강인의 패스 성공률은 무려 96%, 드리블은 2회 시도에서 모두 성공했고 긴 패스도 6회 시도 중 5회나 성공시키며 83%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낮은 위치에서 활동하느라 수비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도 많았는데 이강인은 태클 성공 2회와 지상 경합 성공 10회를 기록하며 수비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이 받은 평점은 7.5점으로 최고 평점이었습니다. 11일에는 자신의 본래 포지션 중 하나인 오른쪽 측면 공격수 위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패스 성공률 93%, 슈팅 2회, 드리블 성공 1회, 크로스 성공 1회, 리커버리 3회 등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이날도 팀 내 가장 높은 평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강인은 두 경기에서의 활약으로 자신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지 스스로 증명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PSG는 지난달 익명의 PL 클럽으로부터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PSG가 이강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강인의 이적설은 루머에 그쳤습니다. 이어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도 이강인과 연결됐습니다. PSG가 음바페의 대체자로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오시멘의 이적료가 워낙 비싸니 나폴리 측에서 먼저 지불 구조를 이적료와 선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리는 PSG가 내놓을 트레이드 카드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 PSG가 곧바로 협상을 접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계획을 세운 PSG의 플랜에서 이강인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이강인을 리그 최고 연봉자로 만들 생각도 갖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는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PSG와 이강인에게 초대형 제안을 건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는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로 만약 이강인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호날두가 받는 2억 유로 약 2,982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제 막 B클럽에서 도전을 시작한 이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적설과 별개로 이강인의 활약 자체에도 많은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PSG 관련 소식을 전하는 PSG 리포트는 이강인은 지금까지 프리시즌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강인이 새로운 시즌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된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적응을 마쳤다. 그는 톱플레이어다. 라며 이강인을 극찬했습니다. PSG 리포트처럼 이강인의 두 번째 시즌을 기대할 이유는 충분한데요.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RCD 마요르카를 떠나 PSG에 입단했으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참가 및 부상 등으로 주전 경쟁에 집중하지 못했고 선발과 벤치를 오가며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시즌에는 국제대회가 없기 때문에 팀에 머무르며 온전히 주전 경쟁에 모든 걸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강인의 프리시즌 활약은 이강인의 주전 경쟁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바페가 빠지면서 남은 선수들의 공격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시즌 초반에 감독의 선택을 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아가 이강인이 PSG의 새로운 핵심으로 올라서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바페처럼 폭발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강인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 메이킹으로 팀의 에이스 노릇을 할 능력이 충분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15위로 추락한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 6골 6도움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냈던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강인이 PSG에서 주전 경쟁이 힘들 거라는 전망이 포함된 이적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팀이 등장했는데요. 이번에도 라리가 팀이다. 바로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는 이강인의 동갑내기 절친, 일본 대표팀 출신 쿠보 다케우사가 있습니다. 그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9골 5도움으로 팀을 4위로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5골 1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쿠보는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의 8골에 이어 라리가 득점 공동 2위에 등극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6위에 위치했습니다. 쿠보가 맹활약을 펼치자 쿠보 이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쿠보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주가가 높아진 쿠보를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 1순위가 바로 이강인이라는 것입니다. 쿠보가 레알 소시에다드를 떠난다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적임자로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엘고 디지털은 쿠보가 떠난다면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의 표적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이 PSG로 이적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에 관심을 받고 있다. 쿠보가 맹활약을 펼치자 세계 최고 클럽들이 쿠보 영입을 노리고 있다. 쿠보는 2024년에 떠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레알 소시에다드 경영진은 이강인을 눈독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이강인은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특별한 활약을 펼쳤다. 그는 라리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 재능으로 PSG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기회가 거의 없었다. 리그 1에서 거의 경기에 뛰지 못했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이강인 영입을 노리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강인을 활용하고 싶어한다. 쿠보가 떠난다면 그 위치에서 뛸 새로운 선수가 필요하다.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다. 이강인은 라리가 경험이 있고 또 큰 미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로부터 이강인 사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PSG는 이강인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이강인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 때문에 이적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임대를 노려볼 만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이강인이 이적이든 임대든 레알 소시에다드는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강인이 원하는 것은 축구를 즐기는 것인데 파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매력적인 축구를 즐길 수 있다. 이강인에게 더 좋은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확고한 주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현재 경쟁을 제대로 한 시간조차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스스로 구단 자체에서도 이강인을 보내줄 리 만무합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미드필더 스쿼드가 약하고 미드필더와 공격수 역할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을 쉽게 보내줄 리 없습니다. 이강인의 파급력과 마케팅 능력도 대박인데다 이번에 폼이 올라온 실력조차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과 비벼볼 만한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선수 본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파리가 수락한다 한들 선수 본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99%라고 보는데요. 이는 이강인 선수가 숱한 인터뷰에서 발렌시아에 있다가 마요르카로 떠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상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거대한 클럽으로 오게 되어서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요르카에 있을 때 발렌시아보다 더 큰 구단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로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요르카 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만 파리 생제르맹과 비슷하다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럴 바에 파리에서 경쟁해보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